자, 이제 제어문 마지막 while문입니다. 얘도 반복문인데 이거 for문을 하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보이는 for문 i가 0일 때부터 시작하고요. 초기값 비워놨습니다. 조건식 판별해서 실행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실행할 때마다 i 값이 내부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감식 부분은 또 비워놨죠. 그럼 얘는 for문 안에 있는 동작이 총 5번 동작할 겁니다. 자, 이걸 똑같이 while문으로 작성한 거예요. while문은 괄호 안에 논리형 조건식만 들어가서 참 거짓만 판단을 하고요. 얘가 참이면 종속 문장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을 보러 와요. 참이면 또 실행, 다시 조건 보러 오고, 참이면 실행. 조건을 봤는데 거짓이 됐다. 그럼 그때 끝나는 겁니다. 즉 for문에서 초기값 증감식 부분이 없는 형태가 while문 문법이에요. 너무 쉽죠? 예제를 좀 볼게요. 자, while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크게 2가지로 나눠질 건데요. 여기에 조건을 넣어서 끝나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논리형 조건을 그냥 true라고 넣어버립니다. 그럼 while문의 동작 특성상 참이면 실행, 끝나면 조건 보러 오고, 참이면 실행, 끝나면 조건 보러 옵니다. 근데 이 조건이 true라고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소리가 되겠어요? 계속 돌아간다는 소리겠지, 계속. 그래서 무한 반복을 시켜두고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break라는 구문을 써가지고 while문을 부셔버립니다. 반복을 더 하지 않게 부셔버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여기다 조건식을 그냥 넣어서 해당 조건에 따라서 동작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예시니까 숫자를 입력했을 때 입력받은 숫자가 홀수라면 홀수를 입력하여 종료됩니다 라는 게 출력이 되고 그냥 반복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실행 결과를 보면 2를 입력했을 때에는 짝수니까 다시 돌아가고 또 입력받고, 그 다음에 4를 입력했을 때는 또 홀수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고, 5를 입력했을 때는 홀수니까 브레이크를 만나서 부서진다. 끝난 거죠. while문을 쓰는 방법,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봤네요. 똑같이 무한반복인데 반복하다가 요걸 만족했을 때 브레이크가 된답니다. 숫자를 입력해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려주고 계속 할 건지 물어봐서 입력을 하나 받습니다. 이 문자 하나 입력받고 있는 거예요. 입력받고 요거는 개행 처리하고 있는 거, 엔터 값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r 문자와 \n 문자가 우리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면 남아있다라는 개념 얘기했었죠. 지금 시스템에 in.read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얘는 1바이트를 읽어드리는 함수라서 ASCII 코드 문자 1개밖에 입력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엔터 문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준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요 입력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버퍼드 리더라는 예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스캐너라는 걸로 단순하게 쓰고 있죠. 스캐너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입력한 문자열이 소문자 n이거나 대문자 n이라면 계속하지 않을 거라는 소리가 될 거니까 브레이크를 만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한 반복을 돌려놓고 특정 조건이 만족됐을 때 브레이크 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반복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반복을 할 때 횟수가 중요한가요? 횟수는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냥 일단 반복하는 건데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만해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저는 이거 예시를 들 때 그런 설명도 하거든요. for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죠. for문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한 달짜리 수업이 보통 20일이다. 그럼 20번 동안 반복해서 수업하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건 for문인 거고요. 반복해서 20번 수업을 듣는다.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냥 자유롭게 스터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대신 뭐 하나 끝장 볼 때까지 하기로 했다.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스터디하러 나가다가 좀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난 도저히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그만하는 거죠 뭐. 횟수는 상관없어요. 한 번 했든 10번 했든 끝날 때 되면 끝내는 거지 뭐. 그래서 좀 목적이 다르다, 반복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도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렇겠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자, while은 while인데 반복은 반복인데 do while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요거는 while문을 이해하셨으면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while은 알겠는데요. do while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while을 알겠는데 do while을 모르겠다는 건 while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이렇게 써볼게요. while문으로 반복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while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실행할 문장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을 반복한다 해서 중괄호가 있겠죠. 그러면 do while을 쓰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에 구문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 while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do가 붙어있는 이유는 여기 영역이 while문의 종속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우리 소스 코드 상에서 메인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한 범위, 한 블록이라고 했죠. 근데 가만 보면 for문에도 뒤에 블록을 설정할 수 있고요. for문에도 if문을 써도 블록을 설정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이도 블록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블록을 만들 수 있어요. 문법상. 그러면 while문 뒤에 오는 블록은 while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while문 앞에 오는 블록이 do라는 키워드 같은 게 없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블록인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while문의 종속적인 블록이다.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게 do 키워드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do는 없다 생각하고 while문의 동작을 보면 조건을 보고 실행하고 다시 조건을 보고 실행하고 조건 보고 실행하고 이렇게 돌아가죠. do while은 반대입니다. 실행하고 조건 보고 참이면 다시 실행하러 오고 다시 조건 보고 이렇게 돌아가요. 즉 조건부터 보고 종속 문장을 실행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면 while문이고 조건은 나중에 보고 일단 한번 하겠다. 그러면 do while인 겁니다. 보통 그런 거 있죠. 저 이번 달부터 강의 들을게요. 결제하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강의를 듣는 거예요. 끝났나? 아니, 또 듣고. 끝났나? 아니, 또 듣고. 이런 식의 개념이 될 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일단 첫날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계속 하실지 결정하세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일단 수업을 한번 듣는 거죠. 내가 이 수업을 계속 들을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수업부터 듣자는 거예요. 일단 종속 문장을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더 할지 말지는 조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while문과 do while의 차이는 조건을 보는 시점이 달라서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는 시점이 다른 것 뿐이죠. 종속 문장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조건을 보느냐 아니면 조건부터 보고 종속 문장을 실행할지 말지 결정하느냐.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렇지 않나요?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먼저 조건부터 따지고 나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일단 저질러 놓고 계속 해도 될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while문과 do while문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구문이에요. 순서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봐봐요. 점수를 입력받는 while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점수를 입력을 받았는데 지금 10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이 좋을 것 같은데 0이랑 같은 거는 입력해도 될 텐데 여기선 이러네요. 1부터 100점만 써야 되나 봐요. 빵점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해당된다면 지금 100 초과이거나 0 이하라면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알려주고 다시 조건을 보러 오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 90점 이런 걸 입력했다면 얘도 거짓, 얘도 거짓. 그래서 브레이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while문을 썼는데 지금 보면 얘를 계속 반복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이게 조건이죠. 그죠? 근데 일단 조건을 보고 들어와서 입력받은 값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입력을 받아봐야 계속 할지 말지 결정되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조건을 보게 돼 있긴 한 거죠. 구조가. while문의 구조가. 이걸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do while로 바꿨어요. 그럼 어때요? do가 있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실행합니다. 조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고 나서 이 조건에 매치가 되면 다시, 조건에 매치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do while을 사용해야 되는 시점에는 do while을 쓰시면 편한 거고, 아, 나 do while 불편하다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보통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거니까 조건이 먼저 오는 게 좀 더 나을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while문과 do while문은 이 조건을 보고 종속 문장이 실행되는 순서만 다른 거지 용도나 목적은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반복인 거예요. 조건에 따른 반복. 동작은 그렇게 된다는 거고, 이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실행하면 같은 동작을 한다라고 돼 있죠. 문제, 하나의 수를 입력받아서 n 팩토리얼을 구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팩토리얼은 n까지 1부터 곱한 수를 구하는 녀석이에요. 이걸로 경우의 수 같은 걸 판별할 수가 있는데, 이 팩토리얼을 구하는 방법은 포문을 활용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지정된 느낌이니까. 근데 이걸 while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 라는 거고, 입력받은 숫자를 거꾸로 출력해 보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123을 321로 출력할 수 있게.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포문 가지고 연습했던 문제들을요, 풀어냈던 코드를 while문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포문과 while문의 차이가 좀 명확히 느껴지고요. 어떤 때 while을 쓰고 어떤 때 포문을 써야겠구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어요.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while문도 반복문이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